엔비디아의 싱가포르 향 매출입니다. 딥식이 이제 제대로 성과를 내는 24년 이제 4분기 요때쯤 오니까 싱가포르 향의 엔비디아 매출이 너무 빠르게 늘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과연 싱가포르가 쓰는 게 맞을까? 싱가포르는 딱히 AI 산업 관련해서 뭘 한다는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산 저가 AI의 습격 딥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퀀트, 헤지펀드입니다. 퀀트를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좀 데이터 센터는 보유를 좀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GPU인 거죠. GPU를 가지고 이 딥식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 요 인공지능 모델이 1월 20일 날 R1 모델, 얘가 이제 런칭된 거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이제 AI 모델을 발표해 오다가 이번에 R1이라는 모델을 발표한 게 이슈가 되게 크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됐냐면요, 오픈 AI의 가장 진보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게 O1이거든요. 요 O1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코딩 능력이나 수학 능력이나 이런 추론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능이 별로 차이가 없다, O1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보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거 알겠는데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뭐가 그렇게 큰 이슈지 싶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GPU 숫자 자체가 아주 적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H100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를 살려는 기업들은, 테크들은 전부 다 H100을 사고 있고, 요 H100은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00장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위 호환인 H800이나 H20, A100 요런 것들은 이제 10,000장, 30,000장, 10,000장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 자체도 사실 많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의 2023년 H100 발주량이거든요. 2023년 H100 발주량이라는 거는 그 이후로 더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고, 특히나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모 회사죠.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오픈 AI는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로부터 AI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메타는 요거를 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 라마라는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공개해 놓은 걸 기반으로 이 딥식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없다 보니까 또 이제 학습시키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싸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게 센세이셔널 했던 거고, O1 같은 경우는 100만 토큰당 $60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웃풋에서요. 근데 딥식 R1 같은 경우는 고작 $2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뭐 한 30배가 싼 거죠. 거의 30배가 싼 가격으로 거의 O1만큼의 성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될 당시에는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밈 중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지난 올림픽에서 이거 사격하는 게 요 터키 아저씨가 진짜 대충 쐈는데 동메달 받았다고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김혜지 선수죠. 오픈 AI랑 딥시크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출력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다 체크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체크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갖고 오는데, 딥식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들에서 뭐 코드 짜면 코드 짜는 거, 수학이면 수학,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몇몇 개만 딱딱 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화를 잘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승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오픈 소스와 폐쇄, 클로즈드 소스의 승부다. 그 승부에서 오픈 소스가 경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오픈 소스로 개방하는 척 하더니 그 이후로는 사실 돈 받고 팔고 있거든요. 오픈 소스로 개방하지 않고. 근데 이제 메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라마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고, 딥식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능을 뽑아냈다 보니까 오픈 소스로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작품들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구나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뭐가 맞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할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이냐, 아니면 공개된 소스와 폐쇄된 소스 간의 싸움에서 오픈 소스가 승리를 했다는 것이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싸움이 될지는 방점을 두고서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아주 적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도 요만한 성능을 냈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판매하는 회사죠.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거라는 예측 하에 하루아침에 17%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7%라고 하니까 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시총이 3조 달러였거든요. 3조 달러인 상황에서 17%가 빠지니까 무려 6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을 했습니다.
참 돈이 뭘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3조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17%가 떨어지는 것도 신기한데 근데 그 17%가 6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는 참 재밌는 것 같고요. 보시면 여태까지 역대 하루아침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기록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6개가 엔비디아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그 헤지펀드에서 예전에 AI의 6천억 달러짜리 질문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1년쯤 전일 겁니다. 제가 이슈 리뷰에서 정리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하루아침에 떨어진 6천억 달러와 이 6천억 달러짜리 질문이라는 이 보고서 제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산다고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얘네들이 버는 돈이 너무 적다. 그 비용 누가 메꿀 거냐. 그리고 그렇게 손실 보는 게 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버블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를 내비치는 보고서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주가는 계속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보고서가 틀렸나? 라는 얘기가 이제 충분히 나올 법도 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기해서 그냥 떠와 본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딥식이 네 자료를 부적절하게 수집한 거 아니냐, 적절하게 수집한 거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를 한 것 같아요. 너네 불법적으로 수집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 만화로 오픈 AI가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서 챗 GPT를 만들어 놨더니 딥식이 여기 훔쳐간다. 이런 이제 풍자 만화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도 똑같은 놈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도 저작권 관련해서 뭐 인도 ANI라는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뉴욕타임즈에서도 그렇고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여러 개 걸려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오픈 AI도 자기들이 돈 안 내고 데이터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누굴 탓할 건가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말하기를 우리 H100 만장만 가지고 학습시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까? 중국 애들 맨날 거짓말하는 애들 아니야? 라는 우려 요소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증명으로서 몇몇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게요. 엔비디아의 싱가포르향 매출입니다. 23년 2분기에 딥식이 이제 처음 설립됐고, 그리고 이제 딥식이 이제 제대로 성과를 내는 24년 4분기, 요때쯤 오니까 싱가포르향의 엔비디아 매출이 너무 빠르게 늘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과연 싱가포르가 쓰는 게 맞을까? 싱가포르는 딱히 뭐 AI 산업 관련해서 뭘 한다는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싱가포르를 통해서 몰래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을 몇몇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거 관련해서 중국 딥식 이거 뭐 H100 만장밖에 안 썼다는 거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이런 우려 상황 속에서 젠슨 황이랑 트럼프가 2, 3일쯤 전에 또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그냥 굿 미팅이라는 코멘트만 남기고 말았어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것 또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잘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몇몇 분들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번 딥시크 상황이 스푸트니크 모먼트와 같다, 완전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뭐냐면요, 러시아가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1957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게 요 스푸트니크 1호라는 놈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정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주에 쉽게 진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그거를 너무 쉽게 진출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충격 먹은 미국이 만들어낸 게 나사입니다. 나사를 통해 가지고 아폴로 계획을 시작하게 되고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 미국이 우주 항공 관련해서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요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딥식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AI 산업이 더 빠르게, 미국은 더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더 빠르게 발전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이제 스타게이트 사업을 시작을 한 입장에서는 뭐 스타게이트 사업보다 돈을 더 퍼부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는 좀 잘 지켜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1월 20일 중국 기업이 언어 모델 딥식 R1을 발표했습니다. 챗 GPT 5.1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다가 코딩, 추론, 수리 능력 등에서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다는 게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됐고요. 심지어 고작 1만 개의 H100으로 학습시켰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GPU 독점업체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면서 하루 최대 낙폭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고요. 오픈 AI의 모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식이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소송당하는 중인 오픈 AI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한편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싱가포르 향 매출 증가세를 봤을 때 딥식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 젠슨 황은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미팅을 했고 이후 좋은 만남이었다고만 언급한 걸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AI를 잘 굴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중국의 이 시스템이 미국에도 잘 이식되면 우리 미국한테는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